자, 기출의 미래 앞에 이제 보시면 첫 단원이 지수예요. 자, 지수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계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제곱근 관련된 얘기거든. 그래서 우선 계산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뭐 이렇게 막 많은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랑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를 우리가 원래 처음에 얘를 배울 때는 그 거듭제곱 성질이라고 해서 A에, 그러니까 MN이 자연수일 땐 AN 범위의 조건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 지수 파트에선 이 지수 MN이 실수까지 범위 확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게 사실 쓸 일이 없어. 그냥 우리한테 주는 모든 지수 쪽 문제는 다 이걸 만족을 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제 함수로 넘어가거나 이 밑이 로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좀 성격적으로 얘네를 좀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두 개에다가 해서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요런 거 n분의 1꼴 요게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렇지? 요거랑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분수로 쓰고 그 다음에 a의 0제곱은 1이다. 뭐 요 정도만 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죠. 그죠? 괜히 어설프게 이상한 거 외웠다가 오히려 내가 더 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들 요 정도만 해가지고 지수법칙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이건 분명히 작년 고3 애들한테도 장담을 했던 건데, 수원이 힘들어, 수투가 힘들어? 어? 수투가 좀 힘들어? 그쵸? 나중에 아예 이제 수원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연말에 가면. 그 정도로 수원은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수투는 그 대신 지금 걱정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투는 진짜 많이 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우선 요거만 우리가 계산력으로 논다라고 치면, 자, 우선은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예요. A의 n제곱근 요 말과 그 다음에 n제곱근 A 요 말의 차이점이지. 그래서 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말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근이라는 말로 끝나면 이 근은 사실 x값을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의 의미는 식의 의미를 가져요. 이 말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n제곱근 a라고 하는 이 a는 실제로 이제 문자지만 상수 취급을 해서 가는 거라서 수의 의미를 가져서 이거는 그냥 수의 의미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을 갖나 하면 그냥 이 말을 말해요. 이 말을.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식이다 보니까 n제곱을 한 x가 a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말하는 게 요 말이야. 그래서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구분은 어떤 말로 끝났느냐, 근으로 끝나느냐, 어떠한 상수 a로 끝났느냐, 요거에 대해서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이거 나중에 그 수투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 자, 우선 첫 번째,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근이에요.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n개. 그죠? 예? 괜찮아. 자, 선생님이 이게 약간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나는 목소리를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입모양만 잘 보여줘 내가 캐치를 하니까.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n개야. 이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근하고 허근을 포함한 말이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항상 이 방정식, 실계수를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모든 방정식은 허근이 항상 켤레로 존재해. 그래서 켤레근입니다. 얘가. 자, 요 성질을 가지고 가야 돼.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A의 n제곱 근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요거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으로 끝났으니까. n제곱을 한 A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n차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n개가 있어야 하는 거야. 실수어수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물어보는 건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를 만족하는 A의 n제곱 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물어봐. 허수가 아니라. 그럼 실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서 와. 야, 그쪽에 앉으면 안 보일 거야. 내가 두꺼워서. 요쪽이나 요쪽이나 둘 중에 하나 앉아.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이름. 다영이. 자, 다시. 그래서, 자, x의 n제곱근은 a를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세 번째 사실이 뭐가 있냐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야. 항 요거 딱 나오는 거. 얘는 n이 홀수일 때 하고 n이 짝수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n이 홀수라면 1차가 이거를 제외하면 2차, 3차부터는 이런 식의 그림이 가요. 5차는 얘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만나는 데가 1이거든. 1과 마이너스. 근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쨌든 대충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자, 짝수차수였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 얘가 2차, 4차, 6차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볼 건가 하면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의 개수는 n개라는 거하고 뭐 a의 n제곱근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요거를 얘기할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자, 우선 말이 근으로 끝났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식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근이란 말로 끝나니까 세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쓴 후에 이걸 원래 만족하는 x개수는 총 3개가 있거든. 3차니까 3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으로 나타나는 게 실수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으로 안 나타나면 그건 실수가 아닌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 의미는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수투에서 방정식하고 함수 그래프 그리고 근에 관한 얘기할 때 계속 써먹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쪼개면 y는 x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이거의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나? 하나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근중 x의 개수가 근의 개수. 그럼 이거 몇 개? 무조건 3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실수가 아니니까. 왜? 이거는 근은 무조건 얘의 영향을 받는 거야. 3제곱, 4제곱, 5제곱 이거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예를 보여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많이 봤을 거야.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은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이 말로 끝났으니까 x의 n제곱을 말하는 그 x를 말하는 거고 n제곱이니까 이거고 얘가 a. 식의 의미를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얘는 두 식의 교점이다. 가운데 쪼갰을 때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을 말한다. 실수라면. 그럼 머릿속으로 얘는 n이 홀수일 때의 그림과 y는 x의 n제곱이 n이 짝수일 때는 어떤 그림이냐를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한 개예요. 한 개고 근의 모양도 동일해. 이게 y는 a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n제곱근 a고 음수 쪽도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무조건 이 모양으로 한 개가 존재를 하는 거야. 풀마 같은 게 안 붙어요. 음수라고 하더라도, 알겠지? A 자신이 여기서 음수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음수의 의미를 가져서 풀마가 안 붙어. 그런데 여기서 얘는 y는 a야. 자, 몇 개면 이게 a가 양수니까 두 개를 갖잖아. 두 개의 교점을 갖고 그때 근이 풀마가 붙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만들어지죠. a가 0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서 만나니까 한 개가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없죠. 0개. 그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런 거야. 저 그림을 연상하는 게 가장 최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저 그림을 까먹을 수는 있어. 그죠? 그래서 자, y의 n제곱, a의 n제곱 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a의 x의 n제곱을 생각하시고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하는 거지. 여기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2, 1, 0인 거죠. 그죠? 양수, 0, 음수. 그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지? 자, 우선 필요한 거 우선 적고요. 문제 잠깐 풀게요. 자, 2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자, n의 범위가 이렇게 m의 범위가 135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n은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m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죠. 뭐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자연수인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자연수.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2m과 곱하기 제곱근의 루트 n 세제곱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자연수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뭐 당연하게도 우선은 얘하고 얘가 서로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봐야 될 게 3분의 1이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세제곱근 숫자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 m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적어도 2의 제곱꼴이 되어야 할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1의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인데, 요거는 4의 세제곱만 해도 얘가 얼마? 64잖아. 64에다가 4를 곱해주면 140이 넘어버리니까 이 숫자는 안 된다고요. 그쵸? 그럼 요 세 개 숫자만 만족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죠? 우선 얘가 m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m에 나올 수 있는 값은 4 곱하기 27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 숫자네요. 그쵸? 그럼 얘는 n의 2분의 세제곱꼴이거든요. 그쵸? 그럼 뭐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결국에 여기 있는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n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어떤 숫자의 제곱거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지? 그치? 뭐 서로에 영향 끼치는 숫자들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이거 제곱수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P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저 숫자를 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에서 얘가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얘가 108인가요? 그 얘는 9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지? 그래서 117,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지워도 될까? 자, 25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 이거의 n제곱근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로 끝났잖아. 그치? 이건 식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x의 n제곱 이렇게 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얘하고 얘가 같이 움직이는 숫자들이라는 거야. 그죠?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러고 나서 이것들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제곱근 x값들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음수가. 야,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요. n이 홀수일 때는 이걸 만족하는 뭐야? 실수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가 있다는 건 알아. 음수, 양수 상관없이. 그쵸? 자, n이 짝수일 때 생각해보면 이래. n이 짝수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 1, 0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0은 0이야. 진짜 말 그대로. 값이 x값이. 이건 아예 없는 거고 이때 x값이 0인 거예요. 음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n에 나올 수 있는 거 1번. 우선은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n이 짝수일 때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요게 지금 눈여겨보면 요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이런 거죠. 그죠? 된다. 그쵸? 36.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얘에 대한 거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안 따져도 되기는 해요. 안 따져도 되기는 하는데, 숫자를 분류할 때 좀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요 값이 가지고 있는 y라고 놓으면, 얘는 지금 현재 위로 볼록하고 얘가 3하고 6이고요. 그쵸? 3하고 6이었을 때 0이 되고, 그치? 자, 여기 보자. 많이 아픈가? 여기 줘라. 자, 여기 나오는 게 4하고 5 두 개가 있잖아. 여기에서 양수가 나오는 거야. 4, 5일 때.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에서 지금 숫자를 잘 보시면 2일 때 음수, 3, 6일 때 0, 4, 5 양수, 그 다음에 7부터 해서 전부 다 음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홀수일 땐 무조건 이걸 만족하는 x는 한 개고요. 얘가 음수면 음수가 나오고 얘가 양수면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홀수에 있는 숫자들 중에 n에 나올 수 있는 건 3, 5, 7, 9, 11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런데 3일 때는 0이야. 그래서 한 개고 5일 때는 양수가 돼요. 그죠? 요게 있는 요 값이. 그리고 7일 때 음수고 9일 때 음수고 11일 때 음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뜻이냐. 7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뭐야? 4, 1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4의 x의 7제곱 이런 뜻인 거거든 지금 얘가. 그치? 얘가 7일 때는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음수의 개수는 존재하는 거죠. 음수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3개가 나올 거고요. 자,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n이 짝수면 자, 짝수인 숫자는 2, 4, 6, 8, 10 이렇게 나오는데 자, 6일 땐 당연히 안 돼요. 얘는 0이니까 그쵸? 그리고 2일 때는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쵸? 얘가 음수가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일 때를 다 제끼는 거야. 그래서 n이 4일 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기운 내쉬고. 자, 함수 fx가 있고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꼴.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 자,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라고 말을 해요. 그쵸? 2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수 k 값을 구해달래. 요거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뜻이 이거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뜻인 거야. 알겠죠? 원래 이게 이제 2022년 9월 모의고사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책이 약간 좀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그냥 우리는 원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걸 괄호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인 즉슨 3의 2분의 f의 n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말하는 거고, 자, 이거의 뭐야? 4제곱 근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뭐야? 얘는 x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자, 이것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 어차피 그러면 이건 지수니까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x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건가 하면 4제곱이니까 4분의 1 제곱을 거듭 제곱 해주면 3의 8분의 f의 n꼴이 되는데 이게 양짝수니까 풀마가 나오는 거야. 그쵸?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이렇게 2개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애들. 그러니까 3의 8분의 f의 n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의 8분의 f의 n을 곱해준 얘네들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 지금 두 개 곱한 겁니다. 얘네 둘을 이거 문제에서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2개의 실수인 것의 모든 곱이 마이너스 9라고 하니까 각각을 곱해준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3에 요거 2개 더해주니까 4분의 f의 n이고요. 얘가 3의 제곱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누가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따라서 f의 n은 8입니다. 됐죠? 자, 보세요. 자, 마무리.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2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fn이 뭐야?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자, 요거는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 위로 이렇게 볼록한 fn이 2차 함수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라고 나오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자, 의미가 이게 뭐야, 의미가 쭉 자르면, y는 f의 n과 y는 8이 만난다라는 뜻이거든. 그치? 그런데 그때 n의 개수가 몇 개? 2개야.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도 몇 개가 될까? 2개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2개의 교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개의 교점이 자연수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자연수가 2잖아요. 그죠?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는 무조건 여기는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 밑으로 가면요. 이 밑으로 가면 이제부터 1일 때가 여기였으니까 여기는 자연수가 생기질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자연수 개수는 몇 개? 1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대칭성에서 얘는 무조건 3이 되는 거지 뭐. 얘가 8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1,8을 지나요. 아니면 3,8을 지나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가 8이다. 그죠? 그럼 따라서 k는 얼마가 될까요? k는 9가 되겠죠?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치? 오늘은 지수 로그 파트만 다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함수 파트 끝내고 근데 함수는 지금 이 교재만으로는 조금 내용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조 프린트를 좀 드릴 거예요. 지수 로그 파트에서 지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좀 아이들이 좀 어렵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수 로그 함수 쪽이지 이 기본 계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계산에서는 좀 신경만 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로그 계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로그의 성립 조건이죠. 그죠? 자, 로그가 왔어. 이렇게 A하고 B 이렇게 와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수에 있던 밑이 이 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요거 있죠. 그렇죠? 물론 얘를 우리가 P다라고 놓는다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B는 A의 P 거듭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수,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그 이렇게 되고, 자, 이 지수의 밑조건이 그대로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고 지수였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 B도 항상 양수다라고 하는 진수 조건이 추가가 돼요. 이게 만약에 이제 방부등식까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로 벌어지는데, 이쪽에 방부등식이 나오게 되면은 몇 번이죠? 16번. 첫 번째 단답형 주관식에 거기에 그냥 한 문제 나오거나 말거나 할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등식 나오게 되면 그때 따져주는 정도 수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그의 성립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로그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게 두 개의 성분이 하나의 수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헷갈릴까봐 이거 계산 더 어떨 땐 더 하고 뺄 때 만약에 이런 게 헷갈린다면 그냥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 더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얘네 둘은 마치 우리가 완전히 다른 수로 취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다른 문자 취급하는 것처럼 쓴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B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A 더하기 B 쓰는 것처럼 이거 똑같거든. 기본적으로 로그는 2의 3 더하기, 우리가 로그 계산을 아예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는 다른 수예요. 이건 그냥 끝난 겁니다. 계산을 못한 거죠. 원래는 그런 거지. 이거하고 이건 다른 수니까. 만약에 이 정도가 나온다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 꼴로 생각하시면 이게 로그 2의 3이 두 개 있구나 정도까지, 혹은 얘가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3을 곱하면 로그 2의 3의 전체 제곱 꼴까지는 가겠지. 그치? 요 정도까지는 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로그는 저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는 꼭 되더라 하는 거야. 로그에서. 자, 이거 보자. 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n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지? 요게 이제 요건 증명은 안 할게요. 그죠? 뭐 고3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증명 안 하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진다. 로그의 합은 뭐가 돼? 미시 같은 경우에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공식들이 꽤 많은 수학적 공식들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덧셈에서 성립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뺄셈에서도 성립을 할 거고 그거는 분수로 나타날 거야 라는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로그는 이게 다야. 계산은 없어. 곱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게 답니다. 곱셈을 굳이 하고 싶으면 어떤 경우밖에 없다고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숫자끼리 두 개가 곱해졌어요. 아 그러면 뭐야? 제곱이겠지 라는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 될 건 자, 계산이 다 끝났잖아. 그 여기에서 로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미세 변환이야. 자, 지수 로그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미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지수 문제를 풀든 로그 문제를 풀든 무조건 미시 같아야 계산이 가능해요. 삼각함수는 뭘 통일하면 될까요? 각을 통일하면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각통일하는 방법이 공통수학에서는 아니 저 수원에서는 이거죠.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를 세타로 바꾸는 방법 있잖아. 그치? 이거 하나 쓰는 정도 수준인 거고 자 지수 로그에서는 미리를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갑자기 여기 즐겁니, 너? 갑자기 즐거워졌어. 자, 여기에서 로그 A의 B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원래 위아래 진수하고 미세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쓴다고 그랬어요. 자, BA, 이렇게 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밑을 쓸 수도 있어. 그래서 가운데를 쭉 잘라서 로그 C의 B, 로그 C의 A 꼴로 가죠. 그치? 자, 이거 우리 증명 안 해도 되겠지? 당연히 어때? 괜찮아? 야, 너무 졸리면 좀 서 있어봐.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미세 변환이야. 그러니까 지수 로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밑을 변환할 수 있는 공식이고요. 지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밑이 다르면 그건 실제로는 로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미세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잡다구리한 공식들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많이 쓰기는 하지만 로그 A의 B의 M제곱이면 얘가 앞으로 뚝 그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M배의 로그 A의 B가 된다. 이게 있고 아니면 로그 A의 M의 B면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돼. 요거는 뭐야? M분의 1의 로그 A의 B. 이거는 뭐야? 역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건 있어. 봐봐. 아까 전에 이제 요 부분하고 로그 성립 조건을 섞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요거예요. 자, 로그 x의 제곱과 이 로그하고 이 로그의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리 다영아, 요거 진수 조건 어떻게 되니? x의 범위. 응? 진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진수 조건이 뭘까? x는 0보다 큰 거지. 그렇지. 0보다 큰 거야. 자, 이제 질문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 진수 조건은 뭘까? X제곱. 똑같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줄 때 얘하고 선생님 이건 이거에 의해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계산 이후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문자로 이렇게 나온다면 처음에 줬을 때 얘네들은 아예 다른 범위를 갖게 돼. 왜? 얘는 X가 처음부터 줬으면 0보다 큰 거지만 여기에는 이미 얘가 양수야. 누구만 안 되면 되겠어? 0만 안 되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아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밑도 마찬가지. 밑도 건들 때 똑같은 움직임으로 갈 수 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둬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함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나 하면 로그 예를 들어 3의 x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게 앞으로 뚝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x라고 적는 게 아니야. x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절대값 x의 의미를 가져야 돼. 원칙은.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산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 근데 이거는 뭐 내리지 않는 게 더 낫지. 귀찮다면 차라리. 그걸 계산하다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x는 이건 0이 아니다라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자, 덧셈 뺄셈이 있고 그 다음에 밑변환이 있고 앞에 개수에 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어떠한 로그의 계산이 있었을 때 어떠한 숫자가 있다. 그럼 얘가 이 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역수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가 이 밑으로 왔다 갔다 할 땐 역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보시고요.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유일한 계산이라고 얘기했던 덧셈, 뺄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요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있으면 어떻게 돼? 다 올려놓고 이거에서 올려놓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게 은근히 많이 쓰여. 은근히 많이 쓰이고요. 이거 보기보다 그냥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A의 어떠한 밑의 치수가 로그로 나타나는 경우 이것도 증명을 안 하고 그냥 갖다 쓸게요. 얘를 이렇게 뺑글 돌릴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C 로그 B의 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첫 번째는 얘고요. 두 번째 다 비슷비슷하다 얘는. 그렇죠? 제가 여기 이제 골라드린 요 문제들은 로그의 기본 계산들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34번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문제. 그리고 43번, 45번 뭐 요 문제들 46번, 48번은 지금 뭐 내분점 막 기울기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최근 나왔던 문제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쪽을 조금 까먹었을까봐 조금 얘기를 부연 설명해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34번부터 보겠습니다. 34번은 1보다 큰 실수 A, B, C라고 얘기합니다. 자, 1보다 큰 실수 A, B,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있잖아.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 원래 로그에 A, B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작아. 예를 들어. 그럼 이거 음수일까 양수일까? 이거. 1보다 작으면 음수다. 이거 전체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둘 다 1보다 작으면 또 여기서 음수되고 여기서 음수되니까 양수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얘네가 다 1보다 커. 그러면 로그 A의 B, 로그 A의 C, 로그 B의 C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수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쓸모는 없어. 왜? 문제가 좀 하급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건을 줬는데도 뭐 그닥 뭐 이렇게 막 쓰이진 않아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쓰일 수 있으니까 왜 이런 조건을 줬는지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A, B, C가 양수란 게 아니라 저거를 가지고는 로그가 양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로그 A의 B에 2분의 로그 B의 C, 그리고 4분의 로그 C의 A, 얘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지금 무슨 값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쓰는 거는 얘를 T 혹은 뭐 K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많이 풉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한다면 로그 A의 B가 T니까 B는 A의 T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같다라고 하면 2를 곱해준 후에 로그 B의 C가 2T니까 C는 B의 2T 거듭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로그 C의 A가 4T가 되면 A는 C의 4T 이렇게 만들어져. 됐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제 자 이거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건 미지수가 A, B, C, 그 다음에 내가 T까지 났으니까 미지수가 4개야. 그죠? 미지수가 4개고, 이거를 한 개 문자로 통일을 해야 문제를 풀 것 같거든. 그죠? 그래야 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등호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면 그 문자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긴 지금 현재 등호의 개수하고 등호의 개수 3개인데 모르는 문자가 4개나 되니까 일반적으로 못 구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못 구하는 게 정상인데 얘네가 그래서 뭐 이런 값들을 뭔가 구해달라는 걸로 봐서 뭐 일정하게 뭐가 사라져 없어지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특이한 값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없앨까 고민을 좀 해볼게요. 우선 문자, 이게 어차피 연립이야. 문자 4개에 등호 3개면 한 개 문자로 줄여가려면 자꾸 문자를 줄여가야 될 거 아니야. 자, B는 AT니까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우선은. 그죠? 그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서 C는 2T인데 A의 T 이렇게 나왔어. 그냥 계속 줄여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C는 A의 2T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이제 B라는 문자는 없앴다. 근데 보니까 말이야. A가 뭐야? 또 C의 4T 거듭제곱이야. 그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C는 C의 4T의 2T의 제곱이 돼서 따라서 뭐야? C는 C의 8T 세제곱이죠. 여기가 1일 테니까.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죠. 그러면 따라서 뭐야? 1은 8T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어차피 이거는 T 세제곱은 8분의 1이고요. T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2분의 1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2분의 1 하나밖에 그러면 이거 끝난 거네. 그쵸? T는 2분의 1이니까 자, 뭐야? T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다 이제 쓱 써볼게.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A의 2분의 1제곱. 그럼 B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로그로 바꿔도 돼. 그지 않냐? 근데 로그로 바꾸는 게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 로그 A의 2분의 1 더하기 자 T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B가 돼.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로그 B의 B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C의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다 요거 집어넣으면 더하기 로그 C의 C제곱 해서
얘는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앞으로 뚝 떨어지면 2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요게 저는 그냥 간단해 보여서 흐름대로 그냥 갔습니다. 프로젝터 있었잖아. 됐어요? 지워도 되죠? 사십삼 번 봅시다. 거의 이제 그 수원의 지수로 함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투에서의 미분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울기라는 핵심을 물어보는 거죠.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 43번은 기울기를 물어봅니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2 로그 4의 A하고 이 점하고 그 다음에 3 로그 2의 B. 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뭐 뭔지 몰라도 뭐 2, 로그 4의 3, 뭐 3, 로그 2의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난대. 이걸 지난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연결한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랑 원점을 지난다니까 새로운 점이 하나 등장을 했고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연결한 이거의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기울기랑 다 어떻겠어? 세 개가 다 같겠지. 미지수가 어차피 두 개고 문제에서는 로그 AB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거랑 뭐 같다라고 놔도 되지만 실제로 원점 쓰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2-0의 로그 4의 A 빼기 0 이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3-0의 로그 2의 B 빼기 0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2분의 로그 4의 A 그리고 3분의 로그 2의 B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작업을 좀 할게요.
지수 로그 문제는 딴 게 없어. 문제가 내가 풀다가 막히잖아.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밑을 통일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 막히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딱 보는 게 우선은 밑이 다르잖니.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 거야. 그럼 이 4는 2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바깥으로 빼고 그러면 2분의 1 로그 2의 a인데 분모에 2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4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로그 2의 b가 돼. 그러면 3 여기다 곱하고 4 여기다 곱하면 3 로그 2의 a랑 4 로그 2의 b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위로 넘기면 이게 로그 2의 a의 세제곱이 로그 2의 b의 4제곱이 돼. 그쵸? 그럼 따라서 뭐랑 같을까? a의 세제곱과 b의 4제곱은 같다가 되죠. 됐죠? 그죠? 자, 문제 질문이 뭐예요? 문제 질문이 로그 a의 b예요. 그죠? 이거를 여기다 그냥 대놓고 한 개 문자로 통일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로그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4분의 1 제곱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4분의 3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양변에 로그 b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문제가 로그 a의 b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앞으로 뚝 떨어지고 3 로그 b의 a가 4가 돼서 나눠주면 또 3분의 4. 그럼 문제의 질문 로그 a의 b니까 역수 취해주면 4분의 3이 되겠죠. 됐어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점 P가 로그 5의 3이고 점 Q가 로그 5의 12네. 그치? 이거에 대해서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있잖아.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거 뭐 이렇게 m 더하기 m분의 뭐 mx1 더하기 mx2 뭐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쵸? 요 특징이 하나 있어. m 더하기 m분의 n의 x1 더하기 m 더하기 m분의 n의 x2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요 x 숫자들 앞에 있는 요 개수를 더하면 항상 얼마야? 이거 1이거든. 알겠어? 1이야.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봐봐. 비율 요 m 대 1-m으로 내분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얘하고 얘를 더하면 항상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 그럼 무슨 얘기한가 하면 PQ의 m 대 1-m이긴 한데 이게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내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것 때문에 m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나중에 요거는 뭐 이렇게 깊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비율의 나눈세, 비율의 합이 1이 되면 이건 내분 또는 외분을 말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았으면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비율이지, 그치? 근데 그거의 합이 1이니까 얘는 내분 또는 외분인데 얘가 내분이라고 줬어. 그죠? 자, 그럼 내분은 어떻게 하는 건데? m 대 1-m 밑에다 적고 엇갈려 가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엇갈려 가면서 곱하는 거야. 그럼 1-m이 p에 곱해지면 1-m에 로그 5의 3 더하기 m은 q니까 여기다 해줘. m에 로그 5의 12가 1이야. 이렇게 나오지. 자, 잘 생각해봐. 등호가 하나인데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잖아. 이거는 그냥 m을 구하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m값 구할 수 있네?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돼.
고민하지 말고 알겠지? 왜 그렇다고? 등호 하나에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러면 얘는 샥샥 전개해주면 로그 5의 3 빼기 m에 로그 5의 3 더하기 m에 로그 5의 12가 1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요거는 m을 바깥으로 빼주면 로그 5의 12 마이너스 로그 5의 3은 자 이제 요거 이쪽으로 이항시킨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5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럼 요거는 로그의 기본 계산에 의해서 미시 5로 같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 그러면 나눈셈 로그 5의 4 12를 3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요건 뭐야? 로그 5의 5 빼기 로그 5의 3이잖아. 그죠? 그지? 자, 요거 해주면 m의 로그 5의 4는 로그 5의 3분의 5가 되고요. 따라서 m은 로그 5의 4에 로그 5의 3분의 5가 돼요. 그죠? 됐지? 뭐야 이상하다. 자, 왜? 이거 지금 이걸로 나눴는데? 아니 뭐가 막혔어.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는 됐어. 여기서 요거 계산한 게 요거 나온 건 됐어. 그리고 지금 여기 넘어갔으니까 얘니까 1 마이너스 로그 5에서 1은 로그 5의 5잖아. 그래서 이거 뺄셈이면 여기서 요거 나누는 거라서 3분의 5. 괜찮아?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거 나눠서 여기까지 왔어. 그 여기서 우리가 쓰는 공식이 뭐야? 이거잖아.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 공식 쓸 거거든. 그죠? 이게 얘가 이렇게도 가지만 거꾸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분자, 분모의 미시 서로 같으면 한 개의 로그로 통일 가능해. 5하고 5로 같으니까 M은 로그 4의 3분의 5구나 이거죠. 그죠? 얘가 같으니까 요거 지워지고 분자의 로그의 진수가 미수로 분모의 로그의 진수가 미수로 그 다음에 분자의 로그의 진수가 진수로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의 질문이 뭡니까? 4의 m제곱이거든요. 눈치 못 챘으면 4의 m제곱이니까 이거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면 돼. 얘가 뱅글뱅글 돌면 3분의 5의 로그 4의 4에서 답은 3분의 5가 되겠지. 그런데 이거 로그로 바꾸면 지수로 바꾸면 그냥 답이구나도 보일 수 있어. 그죠? 됐죠? 요거를 로그를 쓱 해서 나이키 모양으로 착 가버리면 지수로 바꾸면 만들어집니다. 답이 그래서 3분의 5가 되죠. 자, 48번이에요. 자,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2, 로그 4의 2하고 그리고 4, 로그 2의 A 이걸 지나는 직선이 또 원점을 또 지나는데 그럼 점 하나를 더 준 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 개의 점이 다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기울기랑 얘하고 얘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뭐 변태가 이상 이거는 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되고 2 빼기 0에 자 보자 여기 로그 4의 2 마이너스 0과 4 마이너스 0의 로그 2의 빼기 0이 서로 같은 거지. 그치? 자, 이거는 2의 로그 2의 제곱의 2는 4의 로그 2의 a고요. 밑을 같게 하기 위해서 얘를 바깥으로 빼고 요거 나눠서 없앨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그 2의 2가 돼요. 요 앞에 거. 그리고 요거는 분모에 있었으니까
역시 2분의 1 로그 2의 A. 나누어서 없어지면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야?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고속철도의 최고 소음도 데시벨 L을 예측하는 모형에 따르면 뭐 이렇게 주구장창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웃기게도 이 식을 기준으로 여지껏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질문은 실제로 이 밑에만 있어요. 밑에만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뭐야? L이 뭐야? 소음도잖아. 이게 소음도네. 그다음에 V는 속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는 거리죠. 사실 이게 무슨 거리인지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문제에 그냥 다 줘. 자, 가까운 솔로 중앙 P까지의 거리가 75m인 한 지점에서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열차 A, B에서의 최고 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A,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A가 P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열차 B가 P를 통과할 때의 속력의 0.9배일 때라고 얘기하죠. 자, 말을 잘 봐야 돼. 열차 A가 P를 통과할 때의 속력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V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열차 B가 P를 통과할 때의 속력을 VB라고 할 거거든. 그런데 자, 누가 누구의? 얘가 이 속력의 0.9배가 되는 거니까 얘한테 0.9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A는 VB의 0.9를 곱한 값이 될 거고요. 두 열차 AB의 예측 최고 소음도를 LA, LB라고 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LA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LA는 80 더하기 28 로그 100분의 VA가 될 거고, 그쵸? 근데 VA가 VB로 표현이 되니까 VB 곱하기 0.09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빼기 14의 로그. 자, 거리가 75래요. 그래서 얘는 75m 이렇게 쓰면 되고, LB는 어떻게 나와? 다 똑같은데 여기에 그냥 로그 100에 VB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75죠. 진짜 별거 없는 거지. 문제의 질문이 여기서 이걸 빼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LB에서 LA를 빼버리면, 그쵸? 밑에 거를 위로 빼버리면 이거 이렇게 빼서 없어질 거고, 얘도 다 빼서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남는 건 28 괄호 치고 여기서 요거 빼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로그 100의 VB 빼기 로그 100의 VB의 0.09가 되는 거잖아. 그쵸? 됐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계산은 뺄셈이니까 로그 안에서의 나눈셈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면 100분의 VA 곱하기 역수치에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VB의 0.09의 100 나눠 없어지면 되지. 그쵸?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올까? 로그 9분의 100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죠? 자, 밑이 10이니까 뭐 다른 게 없죠. 최고 소음도를 어이구 꺼졌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어떻게 나와? 2 마이너스 로그 9가 되거든요. 그죠? 자, 요게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28을 곱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뭐 56 마이너스 56 로그 3 답이 5번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